미나상 건니찌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한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한자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쪽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8, 69, 70페이지를 65강에서 복습을 했습니다. 확인 문제로 복습을 하고요. 오늘은 71페이지 과목과 대답할 답, 끌린 줄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과목 과입니다. 총 9회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점을 2개 찍고요. 옆에를 하는 게 아니라 가로를 먼저 긋고 세로를 긋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자는 과목이나 과정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과자는 여기 보면 벼화자와 말두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말두자는 곡식을 담는 바가지를 그린 것으로 국이나 용량의 단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자는 본래 벼의 품종이나 등급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여서 벼의 품질을 가늠하기 위해 바가지로 쌀을 퍼내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가 과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벼의 품질이나 품종을 검사해 수확한 벼의 등급을 분류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자는 벼의 품종이나 등급을 뜻하다가 나중에 분류, 과목, 종류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요, 과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과고요. 일본어는 가입니다. 많이 비슷하죠? 과학을 가가크라고 하면 되고요. 옆에 실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과목은 과목크 해서 우리나라는 과목하고 끝나지만 일본어는 끝부분을 목크 하면 됩니다. 교과서는 교과쇼 끝을 짧게 해서 교과쇼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 과자는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과목과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과학, 科学、 교과서, 教科書、 이효시 선생님께서 읽으신 후에 띵동 소리가 나면 여러분도 꼭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好きな科目は何ですか? 여동생은 영문학과 학생입니다. 妹は英文学科の学生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대답할 답입니다. 총 12회이고요. N4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답자는 대답하다, 회답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답자는 대나무 죽자와 합할 합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합자는 뚜껑이 있는 그릇을 그린 것으로 합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향문을 보면 대나무 죽자가 아니고요. 요 윗부분에 풀초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풀초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풀초자가 대나무 죽자로 바뀝니다. 대나무 죽자로 바뀌면서 대나무에 편지를 주고받는 뜻으로 쓰이게 되어서 답하다, 편지에 답하다 라는 뜻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독은 도라고 있습니다. 도. 답안을 도왕이라고 하고요. 응답하다 할 때는 오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오도. 그리고 해답. 토끼가 해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이도라고 합니다.
혼독은 고따에루 또는 명사로 쓰일 때는 고따에라고 쓰입니다. 대답하다 할 때는 고따에루라고 하고요. 대답이라고 할 때는 고따에라고 합니다. 대답할 답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답안, 答案、 대답하다. 答える、 답은 이 종이에 써주세요. 答案はこの紙に書いてください。 어려워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難しくて答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끌인입니다. 총 4핵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인자는 끌다나 당기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인자는 활궁자와 뚫을 곤자, 일처럼 보이죠? 이 두 개의 자가 결합한 모습인데 상형문을 보면 궁자에 큰 대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활 시위를 당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큰 대자 대신 획이 하나가 그어진 상태의 글자가 등장하면서 지금의 끌인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잉이라고 합니다. 끌인, 우리나라 말도 인인데요. 일본어도 잉, 음독은 많이 비슷합니다. 은퇴를 인따이, 옆에 꽃다발을 들고 은퇴 연설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은퇴를 인따이라고 하고요. 인용하다 할 때는 이요, 용할 때는 혀를 붙이지 마시고 요 하시면 되죠. 이요. 그리고 색인을 사쿠잉이라고 합니다. 혼독은 히쿠 또는 히케루라고 하는데요. 히쿠 할 때는 끌다 라는 뜻이고요. 히와 깨는 무승부입니다. 여기 가위바위보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 무승부가 되죠. 무승부란 뜻이고요. 와리비끼는 할인이란 뜻입니다. 옆에 할인건이 보이죠. 와리비끼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히케루라고 하는데요. 히케루는 끝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날의 일이 끝나다, 즉 가이샤가 히케루 할 때 이 한자를 써서 히케루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끌인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은퇴, 引退、 끌다, 引く、 뒤에 색인이 있으니 이용해 주세요. 後ろに作品がありますので利用してください。 학생은 할인이 가능합니다. 学生は割引できます。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줄선입니다. 총 15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 보겠습니다. 차례차례 쓰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넷, 다섯. 네, 획수가 좀 많지만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선자는 줄이나 선, 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선자는 가는 실사자와 샘천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샘천자는 암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선자는 실패에 감겨있는 긴 실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인데요.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린 샘천자에 실사자를 결합해 길게 이어져 있는 실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선, 일본어는 생입니다. 생가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선으로만 그린 그림을 생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로는 기차나 전차가 나가는 길인데요. 일본어로는 센로라고 합니다. 센로. 그리고 전선을 냉생, 앞부분이 타금이 돼서 냉생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도 훈독은 없고요. 음독만 있습니다. 줄선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선으로만 그린 그림, 線画、 전선, 電線、 선로를 건널 때는 주의하세요. 線路を渡るとき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 태풍 때문에 전선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台風で電線が切れてしまいました。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과목 과죠. 과목 과. 그래서 과학을 가가끄라고 하고요. 교과서를 교과쇼. 앞부분은 길게 하고 뒷부분은 짧게 해서 교과쇼 하면 됩니다. 대답할 답은 답안을 도왕이라고 합니다. 답안을 도왕. 대답하다는 고따에루입니다. 세 번째 한자는 끌인입니다. 끌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사슴, 루돌프 사슴이 여기 산타 할아버지를 끌고 있죠. 이럴 때 끌다 할 때 끌인자입니다. 은퇴를 잉따이라고 그러고요. 끌다를 히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선. 선으로만 된 그림을 생가라고 합니다. 생가. 그리고 그림과 같은 전선을 댕생이라고 합니다. 댕생. 발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71페이지의 과목과 대답할 답, 끌린 줄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에는 72페이지에서 활궁, 화살시, 물 끓는 김기. 복잡합니다. 표현이. 자죠. 그리고 배선에 대해서 67강에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한자가 많아지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메모하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